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장면과 함께 부정맥 아니야? 이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 심장 두근거림 증상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심장 두근거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줄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남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 좋아하는 연예인 보면 엄청 두근거리거든요. 요새 네. 막 정혜인 이런 배우에 빠져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좀 지금 부정맥, 지금 이런 너무 거죠? 생각만 해도 네, 이런 게 부정맥 알겠습니다. 증상인가요? 이런 것은 이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대개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부정맥에 의한 두근거림은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들, 실은 아무 긴장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두근거림,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부정맥 현상으로 보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저희들이 운동을 하거나 하면 맥박이 빨라지잖아요. 그럴 때 발생하는 두근거림은 부정맥 현상이 아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빨리 넘어가서 부정맥이란 뭔가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몸의 엔진이잖아요. 펌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 내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발전소가 있고요. 그 발전소에서 신호가 만들어지면 정해진 통로를 타고 심장으로 전달이 되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데 이 발전소는 1분에 한 60에서 100번 그러면서도 매우 규칙적으로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게 이제 실은 발전소에서 신호를 못 만들어내거나 너무 빠른 신호를 만들어내거나 아예 못 만들어내는 경우 또는 다른 심장이 발전소의 다른 부위에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경우 또는 만들어진 신호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모두 부정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대개는 많은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 경우고요. 그렇지만 어떤 심장의 구조적인 질환이라든가 여러 형태에 따라서 두근거림부터 호흡곤란 또는 통증, 가슴 답답함 또는 심한 경우에는 실신 및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돌연사까지요? 이 네, 심장 그렇습니다. 두근거림 증상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심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함께 보시죠. blueberry pie. Nothing makes me feel so 네, fine. 오늘은 노인성 상담센터라는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자,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또는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에 쉽게 걸린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그럼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에 쉽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혈관이 막히니까요. 혈관이 막히면은 뭐든 저희가 멈추잖아요. 여기 지금 센터에 나오셔서 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이에요? 저 거시기 이제 포켓볼 치고 아, 또 이제 운동 하나 하고 네. 또 거기 노래방도 가고 노래 연습도 하고 그래 재밌게 지내요. 아, 그래요? 네. 노래 연습할 때는 무슨 노래 주로 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자, 그러면 X를 선택하신 우리 어머니 부정맥이 있어도 뇌졸중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신 이유는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다고 보셨는데? 그 머리가
여기 칠자가 들어가니까 아롱아롱해요.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도 이 여기 오니까 복지관에 오니까 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 잘 발생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네, O입니다. 부정맥 중에는 우리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데 그런 부정맥 등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부정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다고 그럽니다. 대개는 또 뇌졸중이 있는 환자 중에 약 20 내지 25% 정도는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요. 연관성이 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맥 때문에 뇌졸중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졸중을 일으키는 건가요? 부정맥 중에는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심장은 1분에 한 60에서 100번 정도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방이라는 그 구조물 내에서 한 1분에 350에서 한 500번 이상 되는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60번에서 100번 정도 뛰면 심장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한 500번 정도 된다면 실은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부르르 떠는 굉장히 불규칙한 상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심장 안에 혈전, 피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 안에서요. 그 굳어진 피가 결국은 심장 밖으로 빠져나오면 대동맥을 타고 머리 혈관으로 날아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 혈관을 막게 됩니다. 머리 혈관을 막게 되면 뇌졸중이 진행되는. 그래서 실은 심장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뇌졸중보다 훨씬 더 심하고요.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맥 환자에게서 실신이나 아까 돌연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위험한 환자군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돌연사를 한다면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실은 그렇지만 많은 심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이 발생하냐면 대개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질환, 간상동맥 질환을 표현하는데요. 그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신이라든가 돌연사들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환자들은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술을 마시면 부정맥이 잘 걸린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그럼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부정맥에 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술은 몸에 좋지 않잖아요. 네. 적당히 마셨을 때는 혈액순환이 돼서 좋겠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오늘 보니까 미술 테라피라고 들었어요. 오늘 하신 건 뭐예요? 오늘은요 네. 나무가지에 우리가 상상한 그림을 자기 마음 표현 그런 것을 담아본 것 같아요. X를 선택하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는 것과 부정맥이 상관이 없다. 적당히 마시면요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부정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예, 오히려. 네. 어머니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이곳에서? 저는 여기 국제관에서 또 포켓볼 치고요. 또 노래교실 가고요. 포켓볼도 칠 수 아세요?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치는데 그냥- 자세 한번 공을 딱 보고 있는. 이렇게 다 자, 하나, 둘, 셋. 술을 마시면 부정맥이 잘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네, O입니다. 술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술 외에도 우리가 기호식품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술은 심장에 직접적인 독성 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이제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실 때 부정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 새벽녘이라든가 다음 날 잘 발생하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술이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라든가 부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부정맥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음주 외에 또 부정맥을 일으키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대개 이제 잠을 자다가 숨이 뚝 호흡이 끊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가족이 이렇게 막 잠을 깬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부정맥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부정맥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그런 기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치료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간혹은 카페인 종류가
영향을 받습니다. 카페인이 실은 일반적으로는 부정맥과 큰 상관이 없는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일부에서는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카페인, 커피를 드신다든가 잠을 못 주무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분들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서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커피 정말 많이 마신 날은 그런 적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네네. 네, 과다. 제가 경험한 환자들 중에는 인과관계 정말 명확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연잎차라든가 이런 차인데 거기에 카페인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걸 먹고 나서 두근거림이 있다고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려보니까 그 순간에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녹화 시작하기 전에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이따가 한번 녹화 끝나고. 아니 그 장애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요? 그런 대개 이제 한 잔 내지 두 잔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그런 정도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럽니다. 커피. 네. 그러면 이 부정맥 진단은 방금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죠. 내가 정말 두근거림 같은 증상을 느끼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있으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의심이 되면 심전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실은 이제 심전도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가 맥박 측정을 해서 맥박이 어떤가 이렇게 측정해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자가 진단법 같은데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개는 제일 중요한 쉽게 간단하게 자기 본인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맥박을 자기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 쪽을 쭉 따라가 보시면 대개 이쪽에가 맥이 만져지는데 대개 반대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맥을 만질 수 있거든요. 자, 이 맥을 만져서 이게 1분에 한 60에서 100번 정도 사이 뛰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보다 빠르거나 이것보다 느린 것은 이건 이제 부정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게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이어야 되는데 한 번씩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맥이 이제 빠지는 경우는 이제 부정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거 좀 세볼 테니까 얼른 다음 질문 해주시죠. 정혜인 씨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게 맥박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또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실은 병원을 꼭 대개 가야 이제 맥박이 안 만지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왼손, 오른손이 있으니까요. 그렇고 그 외에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런적인 이쪽 목 쪽에서 만져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의 맥은 너무 강하게 만지거나 아니면 양손 한 번에 만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으로 가는, 머리로 가는 혈관이잖아요. 네. 굉장히 큰 혈관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만지거나 하시면 여기 혈류 잔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저희가 뭐 원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혹시 부정맥의 그럼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1분에 60에서 100번 정도 뛰고 규칙적으로 뛰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60번보다 이제 느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느린 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100번보다 빠른 것을 빠른 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느린 맥일 수도 있고 빠른 맥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맥박이 규칙적이어야 되는데 불규칙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기회 수축이라 그래서 맥이 하나씩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정맥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 선수들이요, 마라톤 선수들 특히 맥이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각각 다 틀리듯이 운동으로 열심히 했던 심장에 대한 그 활동량에 받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내 몸이 적응을 한 거죠. 대개 맥박이 한 40개, 1분에 40개, 50개까지 떨어지신 분들도 마라토너들은 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은 이제 병적인 상황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60에서 100회 정도는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한 50회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서 내가 어지럽다든가 아니면 두근거린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이런 분들한테서 저희들이 어떤 임상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고 아주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심장병인 부정맥은 완치할 수 없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손에 가세요. 네, 그럼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정맥은 완치할 수 없다 생각하신 이유는요? 평생 그냥 가지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치보다는 결과가, 유지. 유지나 아니면 좋아진다 이런 정도지 완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선생님이 맡고 계신 지금 그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Y자라는 나무는 Yes라는 뜻으로 긍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매사에 기쁨으로 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술 테라피 과정입니다. 긍정 에너지, 예스 에너지를 조금 전달해 보실까요?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님들 이리 와보세요. 자, 어머님들. 네네네. 자, 그럼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부정맥은 완치할 수 있다. 네, 지금은 완치할 수 있죠. 수술해서. 여기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요, 요 복지관에 와서 네. 탁구 치고 있어요. 네, 심장병인 부정맥은 완치할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완치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어. 대개 이제 우리가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 만성 질환들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치료해야 되잖아요. 부정맥 중에는 이렇게 치료 어떻게 보면 실신 및 돌연사까지 생각하는 이제 무서운 질환일 수 있는데 어떠한 부정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가 90% 이상 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 내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경우라든가 비정상적인 통로가 있어서 부정맥이 발생한 경우는 저희들이 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치가 가능하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정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이 진단이 돼야 되죠. 부정맥 굉장히 다양하고요. 두근거린다고 해서 그 부정맥이 아닐 가능성도 꽤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근거리기 때문에 부정맥이고 치료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두근거림이 정말로 부정맥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그 증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진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근거림을 자꾸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폭음이라든가 가음, 두근거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커피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부정맥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렵게 치료를 해놓고 나서 재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유발 요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발 요인들 관리가 잘 안 되신 경우들입니다. 특히 폭음과 가음 같은 경우. 이제 병이 나섰으니까 안심하시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이런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방법은요? 실은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맥 자체도 다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으키는 환경 요인도 지금 다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여건이라는 것은 환경 요인들을 조절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정맥 하면 제일 싫은 이제 공포감 중에 이제 돌연사거든요. 근데 돌연사가 심장이 건강한 사람한테서 부정맥이 발생한 데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동맥경화성 질환들, 협심증, 심근경색증 여기에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돌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부정맥도 예방하지만 동맥경화성 질환들, 담배 피신 분들은 담배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이걸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했던 질문들과도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좋은 생활 습관, 또 나쁜 생활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되게 이제 부정맥 있으신 분들이 좀 성질이 좀 꼼꼼하시고 예민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저희들이 마땅한 이런 부분보다는 좀 마음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환자분한테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적절한 운동. 되게 유산소 운동 굉장히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요가라든가 명상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의 어떤 내가 실은 즐거워야 되게 즐겁게 살 때는 또 부정맥이 안 생겨요. 보시면은 되게 생기는 시간대들이 언제냐면 이제 주무시려고 누워 있을 때라든가 나 혼자 뭐 있을 때 되게 이럴 때 잘 생겨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요인들을 조절한다면 결국은 그런 마음을 이완시키고 이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심장 두근거림, 부정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원구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뭐 심장에 관한 생각은 전혀 해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좀 부모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저와 더불어서 주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을 좀 유심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들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두근거림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두근거림 부정맥 중에서 가장 큰 합병증이라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뇌졸중이 올 수 있다. 그게 심장 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은 또 한 30% 정도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이 생활하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으로 진료를 받다가 그래서 심방세동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심장병인 부정맥이 있다는 걸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건강검진이라든가 잘 챙기셔갖고 이런 부정맥이 없는지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돌연사입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잘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동맥경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남호 선생님과 함께 부정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